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채널 당뇨병의 정석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사회복지분과 박유정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작년에는 스마트 청년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생애 주기별 접근, 그 중에서도 청소년 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그리고 그 어머님을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형 당뇨라는 친구와 12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김성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차 당뇨를 친구로 같이 살고 있는 엄마 고분입니다. 소개를 해주실 때 12년 차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12년이면 1형 당뇨병에서는 대선배급일 것 같거든요. 자, 아무래도 1형 당뇨를 진단받게 된 또는 진단받았지만 어떻게 관리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서부터 원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인식 개선을 위한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혹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당뇨병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특히 생활 습관, 유전적인 영향, 그리고 이제 가족력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많아서요. 당뇨병을 단 거 먹어서 걸리는 병 아니면 게을러서 걸리는 병이라는 안 좋은 인식이 많다 보니까 당뇨병을 오픈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걸리는 질병이라는 당뇨병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되었고, 1형과 2형은 명백히 이제 발병 원인도 그리고 치료법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의 당뇨병이라는 질병 자체로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학생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자가 인슐린 주사 교육을 하셨다고 하시던데, 저희가 좀 이사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유치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주사를 놓으러 유치원에 여러 번 가야 되고 혈당 체크를 하러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유치원에 여러 번 주사를 놓으러 가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입소 거부를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희가 어린이집을 많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6살 때부터는 혈당 체크를 가르쳤고요. 7살에는 직접 자가 주사를 할 수 있게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성희 학생은 그 기억이 나요? 배운 걸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배에서 주사를 놓고 그 상황은 기억이 나요. 어려운 경험을 나눠주셨는데요. 아마 이거는 청취자분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얘기들, 그리고 어려웠었던 얘기들을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촬영 결정에는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우리 성희 학생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렇게 딱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도 제 병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딱히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성희의 질병을 오픈함으로써 받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아서 질병을 숨기거나 하기보다는 인식 개선만 잘 되면 오히려 이제 질병을 공개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배려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인식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1형 당뇨병이라고 하면 2형 당뇨병을 생각해서 단순히 식습관이나 운동 아니면 생활습관 아니면 단 거를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그때는 이해하는 듯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너 단 거 먹으면 안 되잖아, 아니면 넌 당뇨병인데도 살이 안 쪘네 라면서 가요덩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발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주변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보면 민간요법으로 나을 수 있다더라 하면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성인 되면 낫는 거 아니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그 말이 너무 지쳐서 이제는 아예 장기를 이식하지 않는 한 절대 나을 수 없다고 그냥 못 박아 버리고는 합니다. 네.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매번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만약에 어머님이 인식 개선 캠페인을 만든다
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뇨는 현재까지 완치가 불가능한 명백한 질환은 맞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만 잘하면 합병증이 없이 일반인처럼 잘 살 수 있는 질병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개념을 오히려 명확하게 짚어주되 본인의 노력,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와 식이요법, 운동 등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평범한 삶을 잘 누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병을 오픈하면 응급 상황에 주변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가서 질병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학생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온다면 당뇨병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응급조치 방법 뭐 그런 걸 알려주고 다양한 뭐 활동들을 하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 상황에서 노출되는 그런 빈도가 학교에서가 좀 더 많을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청소년이고 이제 학교 생활을 좀 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혹시 학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거나 또는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뭐 당뇨병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땠는지 조금 더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기가 되면 저의 병을 친구들과 선생님께 알리고 그 다음에 관련 그 책을 반에 배치해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혈당이 높으면 보건실에 가야 되는데 보건실에 같이 친구들이 같이 가주기도 하고 혈당이 낮으면 친구들이 제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주스를 수업 시간에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친구들이 물통에 주스를 넣어 먹으면 물 마시는 것 같지 않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방법을 제시해주면서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환자들을 상담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상적인 경우는 없었거든요. 워낙에 본인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 또한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위기 상황일 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예. 저는 성희랑 떨어져서 다른 외부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성희가 처음으로 친구들과 놀이공원을 접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항상 그 중요한 날은 뭐 펌프가 막힌다거나 뭐 이제 혈당 체크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저와 헤어지고 차를 타고 갔는데 얘가 펌프가 막혀가지고 주사를 전혀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시로 이제 자가 주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놀이공원에서 이제 줄을 서서 아이들이 이제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순간에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혈당이 너무 높으니 지금 바로 주사를 놔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은 절대 놓을 수 없다길래 그러면 지금 바로 집에 와야 된다 했더니 친구들이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외부로부터 이제 보이지 않게 해주고 또 이제 주사기하고 소독소독하고 들 게 많거든요. 그걸 옆에서 들어주고 지가 이제 주사를 놓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폐장시장까지 야무지게 놀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진짜 너무 많이 친구들한테도 고맙고 예, 앞으로도 이제 더 잘 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저도 되게 훈훈한데 성희 학생 그때 어땠어요? 갑자기 펌프가 막혀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주사 놓으라 하면서 전화가 계속 오니까 싫기도 싫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되게 고마웠어요. 아마 이제 친구들에 대한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아마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교사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떠신가요? 성희가 전학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보건 선생님이 한 5분 정도에 만났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성희를 부담스러워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또 아니면 이제 성희가 스스로 혈당 체크도 잘하고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많이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분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데 오늘 같이 참석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바쁘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희가 그 선생님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인슐린 주사를 뭐 맞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간혹 있으실 수 있잖아요. 혹시 이런 상황은 있었을까요? 학교 생활하면서 정말 급박한 순간에만 연락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이게 언제 그런 순간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자주 전화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얘가 급격한 저혈당에 빠질 때는 인슐린 주사는 절대 불법이고 글루카곤도 정말 심각한 저혈당일 때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학기 초에는 선생님이 전화가 오셔서 글루카곤 배치할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루카곤을 배치하면 선생님 응급 상황에 주사를 놔줄 수 있으신가?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을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5분을 만난 선생님들도 글루카곤 주사를 놓아 보신 선생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혈당을 다 신뢰할 수는 없거든요. 기계다 보니까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성의가 느끼는 증상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손목에 저희는 이렇게 혈당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혈당만 보고 정상인데 왜 엄마가 저혈당이라고 하냐면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성의 몸을 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럴 때는 눈에 보이는 혈당은 정상일 수 있지만 성에는 지금 빠르게 혈당이 떨어지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오해가 생기고 선생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를 때 좀 이제 소통으로 인해서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2021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서 글루카곤을 이제 인젝션을 하는 것 자체는 합법적으로 변화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보건교사분들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상황들과 포함해서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애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교사의 관리의 경험담을 나눌 수 있는 대구 보건교사회 정수미 선생님을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보건교사회 중등회장 정수미입니다. 대구 지역의 소아청소년 캠프도 이번에 벌써 30회가 됐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뇨병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사춘기 등 민감한 시기라서 당뇨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관련된 보건 교육을 다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학교에 당뇨병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뇨병 이인에 대한 특별 교육을 통해서 과한 개입이나 원치 않는 도움 등의 그런 상황까지 설명한 결과 그 이후로 아이들이 놀림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있었습니다. 혹시 진행하시면서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인슐린 주사와 관련해서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건실을 방문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주사를 맞으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병력을 감추려고 하기에 더 이상 보건실을 방문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예 말조차 꺼내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보건교사는 오히려 화장실에서 인슐린 주사 맞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불편하겠나라는 자책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도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한 상황이라서 서로의 동의하에 아이를 편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화장실에서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학생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보건실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방문하라고 격려도 했었습니다. 배려하는 측면에서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애써주고 있음이 느껴지는데요. 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응급처치는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혹 단순히 인슐린 주사를 맞춰달라고 하셔서 현장에선 혼란을 빚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인식이나 건강관리 관심의 편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뇨병 소아청소년 부모도 학부모 연수와 같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위기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당뇨병 관리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나 학생이나 당뇨병 관리 모든 사례 경험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당뇨병 인식을 더욱더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당뇨라는 병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내 친구들이 우리 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몸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잘 관리를 해서 어떤 일이든 제약 없이 행동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합병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해서 안전하게 끝까지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질이란 질병이 뇌진증으로 병명을 바꾼 후에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뇨병 역시 병명에 대한 안 좋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질병을 숨기려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고자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병명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